사실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사실은 뭐냐 그러면 이거보다도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이 얘기 나눌 수 있는 거 이게 중요해. 이게 뭐가 되는지 수혜 혜택 부분들에 대한 거 있잖아. 사실 이게 중요한 내용이 돼.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내용 중에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거는 16분부터 할게. 그렇지? 자, 지금 몇 페이지 할 차례죠? 40페이지. 오케이. 자, 기금의 조성에 대한 출연 부분들에 대한가 직전 사업연대 순이익의 5% 기준으로 하나 낮추거나 초과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나와 있어. 그러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 가지고 쫄지 말고 그냥 하라 이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고 출연 두 번째 출연 이면 시기. 출연의 결정이 있는 날로부터 며칠 내에 30일 내에 출연해서 하면 돼. 결정하면 돼.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안 내도 돼.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지? 이거는 이제 규정이 있으니까 안 돼. 출연 가능한 재산은 현금, 유가증권, 기금법인의 업무 수익에 따라 필요한 부동산, 정권에서 정한 재산. 그러니까 다 쉬운 말로는 뭐야? 다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 알았지? 마약은 안 돼. 알았지? 자, 넘어가고요. 페이지 41페이지. 사내복지 기금에 잉여금에 전입되는 거, 뭐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면 돼. 저책 넘어오는 거니까. 자, 기금, 수익금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잉여금의 경우 기금에 전입하여 하나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에 계상하여 다음 연도 목적 사업에 제역으로 사용 가능하다. 뭐냐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썼는데 남은 금액 있잖아. 썼는데 남은 금액들은 어떻게 되는가?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계정 항목으로다가 넘겨주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회계 기준에서는 보통 차기 2월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 일반 회사에서는 차기 2월 금액으로 해서 딱 넘기잖아. 그지? 그러면 차기 2월을 계산해서 어떻게 보면 기초부터 시작해가지고 단기 거 해가지고 정기 거 딱 합쳐가지고 미처분 이익, 잉여금 마감을 하잖아. 그지? 그렇듯이 여기 비영리 법인에서도 쓰고 남는 포인트가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선 남는 게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이 맨 마지막에 있는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하는 항목을 탁 씌우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나?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남는 금액에 대해서 뭐 단기 순이익에 법인세를 납부하잖아. 근데 여기는 뭐야? 다 해서 고유 목적 사업 준비금이라고 딱 명칭을 묶어버리면 얘는 과세한다, 비과세한다. 얘는 비과세야. 세금 자체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대로 시작하라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자, 그렇게 된 거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1페이지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운영 부분들에 대한가.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생각을 해야 되는가. 뭐냐 그러면 요 기본에 요건 중요한 거니까 내가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처음에 보면 이 판을 보게 되면 목적 사업이 있잖아. 그지? 여기서 설명해 주면 되겠구나. 목적 사업에 대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요게 기본 자산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이 돈이 딱 기금이 출연금이 되게 되면 출연금은 두 가지로 나눠주는구나. 하나는 뭐다? 목적 사업과 하나는 뭐다? 기본 재산으로 나눠지는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머릿속에다 집어넣으시면 돼. 알았지? 응? 그래서 요거만 가지고 하면 돼. 그런데 기본적으로 다 출입금에 여기다 목적 여러분 여기 좀 잠깐 봐봐. 주택자금, 장학금 주는 거 우리 다 공부했잖아. 그지? 이런 거 다 했어. 오케이. 출연금에 대해서 뭐 하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시면 돼.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게 목적 사업이야. 자,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민철이 해주려고 지금 빨리 하는 중이야 지금. 너를 위해서 하나도 들려주려고. 그래 16분부터 할게. 그렇지? 그래서 출연금에 대한가. 출연금이 되면 기본적으로 출연금에 대한 것을 몇 프로로 되는가. 해상 괴상연대 출연금에 있는 경우는 몇 프로야? 50%를 쓰게 되어 있는 거야 원래. 그러면 여기에 기본 재산의 50%가 되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수익 목적 사업에는 몇 프로가 쓴다는 거야 또. 여기도 50%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기본 재산에 그럼 기본 재산을 쌓아놓는 자본금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목적 사업에다 쓰는 돈이 적어지잖아. 야, 그씨 너무 그거 한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출연금의 80%까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되겠냐면 해당 행위연도인데 80%까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쓸 수가 있게끔 해주는 거야. 여기에 선택적 복지 제도를 운영하거나. 우리 카드 돼? 안 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 얘기할 필요 없이 선택적 복지 카드를 딱 도입하는 순간에 어떻게 된다? 기금을 만약에 100이 갔어.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봐? 여기다가 20%만 두고 여기 나머지 80%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끝.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누군가 또 물어보더라고. 굳이 알 필요는 없지만 20%씩 뛴 게 쌓이게 되면 이거는 얘는 평생 못 쓰냐? 그렇진 않아. 들어왔던 거에 20%씩을 띄었어. 근데 걔가 5년간 보니까 쌓여 있잖아. 걔 쌓이잖아. 그지? 쌓였는데 걔 부분들에 대한 걸 전체 근로자 수로 나눠서 보니까 300만 원 이상이 됐어. 오케이? 그러면 너무 많이 보잖아. 그래서 일정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뜯어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어. 목적 사업으로.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마냥 계속 쌓아놓는 것만은 아니다.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돼. 오케이. 자, 넘어가고요. 원칙에 대한 거. 그래서 원칙으로 수익금을 사용해야 하나, 예외적으로 기본 재산을 사용한다. 이 기본 재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내가 지금 얘기했잖아. 그치? 5년간 어떻게 되는가? 20%씩 뛴 부분들에 대한 것이 기본 출연금 부분들을 넘어서게 되게 되면 쓸 수 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정관의 목적 사업에 여기에 대한 거, 정관 목적 사업에 기술되는 용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시행 가능한지 여부. 만약 시행세척의 협의 의결 없이 정관에 기술된 목적 사업을 근거로 용도 사업을 시행한 게 법 위반인지 읽어봐. 법령 또는 단체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할 의무가 사업이 아니라면 기금 정관의 용도 사업의 정의를 기금에 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의 지원 여건 범위 등의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행할 수 있으며 정관의 시행의 근거를 두고 세부 사항을 시행세칙으로 정할 경우 이 시행세칙은 정관의 부속 서류 인가를 받아 효력이 있으므로 정관 변경도 관할 비에 인가 신청을 하시기 바라.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정관을 너무 빡세게 해두게 되게 되면 이래서 힘들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정관을 너무 빡세게 해두게 되게 되면 우리가 다른 거를 뭐를 좀 해주려고 하는데도 그 규정이 너무 빡세버리게 되거나 너무 열거주의로 되게 되면 열거 외에 된 건 못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려면 다시 어디로 가는가? 노동관청에 허가를 받아내라고 하잖아. 오케이? 내가 대부분 회사의 대표나 임원들한테 정관 부분들에 대한 당신의 노하우가 뭐가 있냐라고 했을 적에 내가 흘리는 얘기가 이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몰라도 되지만 아무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사님 믿고 하시게 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줘. 알았지? 네. 오케이. 자, 이 민철이 그래도 하나 보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빨리 왔어. 자, 그래도 안 온 사람들 비하면 우리 민철이 얼마나 열심히 했어. 와서 핸드폰도 해주고. 자, 중요한 내용 중에서 내가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거만큼은 좀 큰 페이지로다가 출력을 해서 사실 갖고 다녀. 갈 적에. 그래서 요거를 사실은 양면으로다가 내가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단면으로다가 2장을 해서 하는데 그냥 들 수 있으면 큰 면으로다 양면으로다 해서 갖고 다녀. 이 얘기를 잘 봐봐. 뭐냐 그러면 혜택이 뭔데? 뭐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 자, 크게 나누게 되게 되면 뭐가 있는지를 한번 봐봐. 처음에 뭐가 있냐 그러면 근로자에 뭐가 있어? 주택이 있잖아. 그지?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지급에 대한 대부가 있지. 대부가 나오네. 오케이? 그 다음에 뭐가 있어? 장학금 지급. 그지? 그 다음에 재난구호품 지급. 이거 재난구호금 지급이 뭐야? 코로나. 그렇지. 코로나. 이런 얘기를 들은 거야. 그러면 회사에서 맞아요. 우리 회사는 그때 안 주고 막 그랬어요. 이런 회사도 나오더라고. 왜 안 줬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게 되게 되면 여하튼 간에 이걸 설립한 근로자들의 이게 있어야 되잖아. 니즈가. 그래서 근로자들이 임원 회사를 뽐뿌질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 해줘. 자, 봐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모성보호에 대한 거야. 모성보호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지원이야. 이 중에서 뭐냐면 직원의 보육료 직원이잖아. 그치? 보육료 직원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가 뭐가 있어? 유치원 같은 거야. 어린이집 같은 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채용 문화시설에 대한 거야. 채용 문화시설에 대한 거. 여러분들 요거를 내가 조금만 더 자세하게 해줄게. 지금 하면서 내가 민철이 저 때문에 막 했는데 이제는 이제 요까지 액션을 취해줬으니까 좀만 자세하게 해줄게. 왜 그러냐면 지난 3월 4일 날 내가 상담을 하고 있을 때 이거를 가지고서 상담을 하고 있었거든. 무슨 얘기냐 그러면 장학금의 지급이잖아. 근로자의 자녀 초, 중, 고, 대학교 등의 장학금, 입학금 지급해 줄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너무 괜찮지 않아? 그거는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동일하게 100만 원이 나갔어. 그런데
회사에서 봤을 때는 여기에 규정이 그런 게 있잖아. 그러면 실질적으로다가 다 지급해주고 나서 남아있는 돈이라는 게 있든지 아니면 회사에서 출연해주기로 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얘네들만 별도로 해서 또 내보내줄 수가 있는 거야. 기금 출연이 한 번만 되는 게 아니라 1년에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들어와도 아무 상관없는 거야. 자, 봐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야. 아, 그게 말이나 돼요? 라고 어떤 사람 물어봐. 저 아는 차는 거야. 뭐냐, 그러면 회사에 만약에 돈이 계속해서 출자가 된다고 쳐. 출자가 된다 그러면 자본금이 계속 늘어나는 거잖아. 이거는 뭐라고 얘기를 해? 자본금이 늘어나니까 회사에서는 증자라고 하잖아. 그지? 증자를 하게 되게 되면 그 증자가 등기부등본에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증자가 계속되게 되면 이게 쫙 늘어나잖아. 그지? 그런데 여기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 그러면 회사를 처음에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지 만든 거야.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돈을 출연한다라도 이 증자 부분들에 대한 거가 늘어난다고 해가지고 등기할 사항이 있어 없어? 없잖아. 내가 한 번도 그 얘기 안 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정관을 너무 빡세게 만들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뭐 직원들 누구가 된다 그러면 회사에서 별도로다가 내년도 저거 할 때 출연했을 때 그만큼 더 넣어주면 되는 거잖아. 오케이? 자,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천재지변 돌발사고 부분들에 대한 거, 근로자의 재난구호품 이런 거 지급해준다. 오케이. 자, 근로자의 날 행사하잖아. 그지? 근로자의 날 행사하게 되면 근로자의 날 행사 운영비 기념품 같은 거 지원해줘. 여러분도 그거 있잖아. 근로자의 날이라고 해서 기껏 회사에서 선물 주고 나서 나중에 보게 되면 회사 급여 받을 적에 보게 되면 사인 받아가는 거 알지? 그거 다 소득이야. 그동안 여러분도 다 하잖아. 우리 여기서도 뭐 하고 나면 다 사인하듯이 회사에서도 결과적인 거 다 주고 난 다음에 별도로 적어 되게 되면 급여들 일괄 처리하게 돼서 비용 처리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직원은 뭐야? 직원은 그 소득에 올라가는 거야.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복리후생비라고 하지만, 복리후생비라고 회사에서 떨어내지만, 잘 봐봐,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야. 잘 봐. 복리후생비라고 해가지고 떨어져. 어떻게 되냐면 복리후생비의 규모가 있어. 그 규모가 보통 회사는 어떤 식으로 다 정해져 있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복리 규모가 있잖아. 복리후생비가 있잖아. 그게 규모가 어느 정도 같아? 직원들의 총급여 있지. 보통 통상적으로 국세청에서 조사할 적에는 직원들의 총급여의 한 20, 30% 정도 범위를 봐. 그러니까 회사 직원한테 총급여가 만약에 10억이 날아간다고 쳐. 그러면 얼마 정도? 한 2억 정도를 복리후생비로 보는 거야. 그런데 직원들한테 10억 정도를 주면서 만약에 대기업에서 한 10억 정도를 주면서 아니면 그래 10억을 주면서 복리후생비가 막 5억, 7억이 된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국가가 봤을 적에는 얘네들 봐라. 급여는 얼마 안 주면서 10,000명한테 급여를 갖다 이거밖에 안 주면서 복리후생비가 이렇게 많어? 그 복리후생비에 쓰는 거를 까보니까 어떻게 되는가? 다 사주가 쓴 거밖에 안 되잖아. 그치? 회사 돈 뺑겨 먹는 거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안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창립에 대한 것들도 어떻게 되는가? 그거를 일로 출연을 하는 거지. 근로복지기금에다가. 오케이? 그러니까 좋은 거지. 이렇게 회사가 복리후생비를 줬을 적에 두 가지밖에 안 돼. 지금은 뭐가 있어? 비과세 될 수 있는 거. 회사에서 주더라도 비과세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돼. 뭐냐 그러면 하나는 식대. 이해가 됐어? 식대 얼마가 돼? 그동안 10만 원씩 되다가 요번에 얼마로 다 이상됐어? 20만 원으로 이상된 거잖아. 그러니까 회사에서 식대 지원비를 나오는 건 20만 원까지가 인정이 돼. 또 하나가 뭐가 있어? 또 20만 원짜리가 뭐가 있어? 회사에다가 차량을 등록하는 거야. 차량을 등록하면 기름을 넣을 수가 있어. 그리고 회사의 업무를 대신 보고 회사에다가 교통비를 청구 안 하는 조건으로도 하는 거야. 근데 내 차 멍들잖아. 근데 내 차 멍들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게 누구냐면 영업사원들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자기가 거래처 관리하고 막 나가려다 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요 두 가지만 비과세가 되는 거야. 20만 원 범주 내에서. 그런데 만약에 밥값도 20만 원 더 이상 주고 모두 기름값도 이상 줬다고 쳐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가 소득으로 잡히는 거야. 회사 일을 하면서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나머지는 다 그렇게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는 것이 근로복지기금을 가는 것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직원들도 회사에다 강력하게 요구를 해야 된다는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중요한 얘기를 합시다. 요즘에 유행하는 게 뭐야? 야구 같은 거 하잖아. 그치? 필라테스 같은 거 하잖아.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 그치? 자, 봐봐요. 뭐냐 그러면 체육, 문화,
국가의 지원이 있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이게 뭐가 좋냐 그러면 이런 거지. 봐봐요, 여러분들. 연극, 영화, 공연, 내가 이거 문화 하려고 했던 게 이런 거야, 사실은. 뭐냐 그러면 연극, 영화, 공연, 스포츠 관련, 문화상품권, 스포츠 레저, 구입비, 헬스장, 수영장, 테니스장, 체육시설 이용료, 동호회 운영비, 체육, 이게 무슨 얘기나 그러면 여러분들 연극, 영화, 공연 이런 거 가는 거 있잖아. 그치? 그런 거 가서 다 어떻게 해. 예전에는 금액을 정해줬었는데 지금 선택적 복지카드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데 가서 쓰는 거 다 쓴다? 안 된다?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요즘엔 어떤 식으로 하냐면 남자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근육하려고 펌핑 하잖아. 펌핑 할 적에 어떻게 되는가? 피트니스 센터에서도 사업적 등록증 있으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필라테스 강사들 부르잖아. 그지? 필라테스 학원을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공간이 있으면 필라테스 강사를 불러. 불러가지고 거기가 그 안에서 필라테스를 하는 거야. 직원들 해가지고. 그래서 여직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ISP로 해가지고 거기다 결제해주고 일로 출강해주세요. 그러면 출강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편안한 형태가 되는 거지. 그게 다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다가 다 근로복지 카드가 가는. 야구장 같은 거 하고 여러분들 이게 여기 한국 시리즈 같은 거 있잖아. 가가지고 창구에서 근로복지 카드 내가지고 결제하면 되는 거야. 들어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 정말 괜찮지 않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근로복지 시설에 대한 출자, 출연금에 대한 설치부분들이야. 기숙사, 사내 급환자, 보유시설, 콘도미니엄, 체육시설 등의 운영 지원, 사내 회사의 이거에 대한 휴게실 이런 거, 구내 식당 운영 가능해. 이 얘기가 뭐냐 그러면 구내 식당을 운영을 가능한데 단 전제 조건이 있어. 뭐냐 그러면 이거지. 지식산업센터에서 왔을 때 내가 했던 얘기야. 지식산업센터에서 식당을 이제 하는 거야. 그치? 하는 거야. 아니면 점심시간 때 있잖아. 옆에 건물에, 우리 건물이 없으니까 옆에다가 아예 식당을 복지기금만 받기로다가 한 거야. 그것도 가는 거, 그건 주인 마음이잖아. 주인 마음인데 복지 카인트를 하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 해에 300만 원은 보장해 달라. 복지기금이랑 협의가 됐어. 그러니까 옆에 있는 대형 식당에서 그래 우리는 점심시간 때 복지기금만 받을게. 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한쪽이 막아가지고 우리는 복지만 받을게 할 수가 있잖아. 다 예약서로 돌리면 되는 거니까. 그리고 나가가지고서 다 거기에서 식당을 하는 거야. 대신에 뭐냐면 개런티를 해주는 거지. 우리가 한 끼에 점심 때 300만 원은 우리가 무조건 찍어주겠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 기금에서 다 여기 한꺼번에 찍어주는 게 괜찮은 거야. 그러니까 식당도 되는 거야. 단 이게 전제 조건이 뭐가 되냐 그러면 밥 장사를 하면 안 돼. 장사를 하면 안 돼. 우리가 구내 식당을 만들어 놨잖아. 직원들한테 해서 밥 주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 우리 건물에 한쪽에서 준다든지 외부 식당을 우리가 해가지고 하는 거는 우리 포인트로 쓰는 건 문제가 안 돼. 그런데 쌀을 좀 더 해가지고 밥을 좀 더 만들어가지고 샥 팔어. 그래서 거기서 수익 돈을 갖고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기금으로 쓰려고 되잖아. 그러면 이게 비영리법인이 아니라 영리법인이 돼버리는 거야. 이해가 됐지? 그래서 이게 우리 식구들만 하는 거야. 우리 식구들. 우리 식구들을 하는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그 구내 식당이라든지 뭔지 간에 외부로 돌리게 되게 되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질문이 나오는 거야. 아까 우리가 봤을 때 고유번호가 아니라 우리는 사업자 등록증을 냈으니까 부가가치세 발생되는 거니까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나오는데 그거랑은 다른 거야. 그거랑은 얘는 영리에 대한 사업을 하는 거잖아. 외부로 다 밥을 판다는 거. 부가가치세를 사업자 등록증을 끈다는 건 뭐냐면 우리 거래처에서 부가세 부분들을 우리 끊어가지고 우리한테 줄 수가 있잖아. 그럼 우리가 납부를 했잖아. 우리가 사는 입장이 되는 거니까. 그럼 말 그대로 우리 그놈 납부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매입 자료가 늘어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에 신고를 들어갈 적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썼는데 우리가 반대로다가 부가세도 이만큼 납부를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된다? 말 그대로다가 돈을 평등선을 이거 낭만만큼은 우리는 줄여줘야 된다. 세금에서. 혹시 있다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냐면 책임, 아까 고유목적 준비금 있잖아. 준비금 넘어가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다 세금 처리가 안 되게끔 넘어가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약간 어려운 얘기인데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민철이 가야 된다니까 급하다. 여봐. 해줄래다 보니까. 민철이 요거까지는 하고 말해도 아무리 돼도. 자, 뭐냐 그러면 직장 이거 있잖아. 이 사내 근로복지 기금이 돼 있으면 굉장히 우리한테도 좋은 게 있다. 설계사들한테 뭐냐 그러면 이거 봐봐. 근로자 직장의 생활근거 출연금 지원, 직장인 단체보험 있잖아. 단체보험인데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부분들의 모든 거 가입 지원하는 거. 이거 봐. 이런 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있잖아.
사내근로복지기금 들어갔어. 그런데 직원들한테 해가지고서 직원들의 저거 해가지고서 말 그대로 보장성 있잖아. 뭐 순수 보장성이라든지 우리 뭐 실손보험이라든지 하자 단체 보험이라고 하잖아, 그지? 그 단체 보험에 대한 거를 가입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 지원해줄 수가 있는 거야. 괜찮지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경조비, 축의금, 재위로금 등의 지원.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회사는 안 주는데 여러분들 봐봐. 요즘에 있잖아, 근조화 나가는 거 있잖아. 근조화 나가는데 이전에는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어느 회사에 딱 대표이사 나갔었잖아, 그지? 그런데 직원들이 요청이 들어와. 요즘에 직원들이 어떤 식으로 들어오냐 그러면 근조 딱 그러놓고 여기에도 뭐냐면 주식회사 뭐 그 글씨가 작아. 그리고 밑으로 뭐냐면 사내근로복지기금위원회. 우리는 그 정도 규모가 있다. 그러니까 잘난 척하는 거야. 잘난 척. 왜냐면 근로복지기금 아무 회사나 들어? 좋은 회사에서 요즘에 도입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보내는 측에서도 그 위원회 업무 담당하는 측에서도 잘하는 점 하고 싶잖아. 그지?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 탁 해가지고 보내. 좋은가? 거기에서 다 나온 거야. 다 여기 또 하나. 뭐가 나와 있어? 자녀 학원비 지급이 여기서 나오는 얘기야. 동아야, 그지? 여기서 나오는 거야. 자녀 학원비 지급이 나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다가 있잖아. 이 옆에 거 보게 되면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에 여기 업무 수행 관련된 학원 등의 수강료 부분들은 이건 지원이 안 돼. 자녀 학원비는 되는데 내가 가서 하는 업무 수행 관련 학원비는 지원이 안 돼.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그거는 업무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거는 회사가 내줘야지 왜 네가 내느냐 이런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회사는 있잖아. 회사는 이거를 내주게 되면 회사는 직원의 학원비를 내주게 되면 그걸 비용으로 떨어낼 수가 있거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거를 왜 저쪽으로 전가시키냐 이거지. 그러니까 회사와 이거를 구분하자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온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서 안 되는 것도 봐봐. 여기에 보면 안 되는 것 중에 자가 운전자에는 차량비 이거 지원하는 거 있잖아. 이거 되면 안 돼. 안 된다 그랬잖아. 오케이? 아까 저쪽에서 주기 때문에. 자, 일단 되는 거 먼저 하자. 학원비 근로자 자신의 학원 수강료. 그래, 자기가 하기 위한 영어 뭐 이런 건 괜찮은 거야. 그러나 자기가 덤프트럭 기사인데 덤프트럭 부분들에 대한 걸 자기가 돈 들고 배울 필요는 없다 이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덤프트럭 기사가 영어 학원을 배우거나 수영학원 다니는 거 그건 너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복지카드 갖고 쓰라 이거야 네가. 그거 다 된다 이거지. 그 다음에 근로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국내외 사찰비. 막이 어떻게 되는 거야? 회사에서 있잖아. 여행을 가잖아. 어디 사찰을 가잖아. 그지? 사찰을 가가지고 비행기표 다 끊어주잖아? 그럼 비행기표 끊어주는 게 되게 좋은 줄 알았었어. 나도 예전에 회사에서 해외 내어보는 줄 적에 싸고서 잘 갔다 왔는데 갔다 와보니까 뭐냐면 내가 세금이 늘어났더라고. 왜? 비행기 끊어줬던 게 했던 게 뭐냐 그러면 내가 다 소득이었던 거야. 난 그게 비용인 줄 알았거든. 그게 다 소득이야. 그러니까 갔다 오니까 막 세금을 더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는 이쪽으로다가 넘겨서 해주게 되게 되면 말 그대로 사찰비 된다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 두게 되면 회사도 좋은 거고 특히 누가 좋은 거야? 직원들이 좋은 거야. 직원들이. 왜? 소득세 납부할 필요가 없으니까. 오케이? 이게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근로자 및 가족에 뭐가 있는가? 의료비, 건강진단비. 이게 좋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직원들의 의료비 부분들은 이건 어디다 명시하라 했었지? 아까 요거 직원들 근로자는 당연히 되는데 직원들의 가족들도 보장을 받게 해서 어디다 명시하라 했어? 그렇지. 정관에다가 명시하라 했던 얘기야. 여기 나오는 거야. 정관에 명시되어 있는 데는 예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오케이? 자, 휴양 콘도미니엄 회사 창립일에 기념품 지급, 명절에 선물 상품권 지급. 여러분들 봐봐. 이거 다 지급해주게 되면 본래 회사에서 이거 지급했으면 이거가 어떻게 받았던 사람들은 다 소득이었던 거야. 그럼 소득세 납부하는 거지. 그지? 근데 이게 쭉 건너와가지고 여기서 지급하게 되면 뭐야? 회사는 비용 떨어내고 여기는 마찬가지 받아도 소득세 안 내는 거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 그지? 자, 전 사원이 가입이 가는 근로자의 개인 연금도 지원해야 돼. 단 전제 조건이 있어. 누가 가입해야 되는가? 전 사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요. 그러니까 잘 활용하면 있잖아. 우리 보험도 갖고 올 수 있는 게 손해보험부터 무궁무진한 거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자, 직원의 생일, 결혼기념일, 기념품 상품권 또는 축하금 지급. 무슨 말인지 알겠지? 바로 이런 것들이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있잖아. 직원들 생일 케이크 나가는 거 있잖아. 복지기금에서 다 내보내주는 거야. 그럴 적에 항상 거기에 스티커가 뭐라고 그러면 주식회사 뭐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 탁 내보내주는 거야. 그리고 협의회 거기는 대표가 아니라 의장, 협의회 회장 해가지고 대표이사 사인 딱 해가지고 나가주는 거야. 거기에 뭐가 있는가? 상품권 하나 두 개 탁 껴주게 되면 최고 회사예요. 최고. 요즘에는 그렇게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다 설명해 줄게 하는 거야. 노조 창립일 기념품 지원 이런 것들도 다 된다라고 하는 거야. 너무 괜찮지 않아?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는 거 봐봐. 그런데 여기에 있지, 이렇게 봐봐. 여기 허용이 되지 않는 경우가, 허용이 되지 않는 것 중에 산재, 의료비용부, 국민연금, 부담금에 대한 이거 사용자 부담금, 이거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건 누가 내는 거야? 이거는 회사가 내야 되는 건데 왜 근로자가 내냐 이거지. 업무 수행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야. 출장비 이것도 안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회사가 내야 될 부분은 회사가 내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다 된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중간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차량 유류비 명목으로 소정의 금품 지원하는 거 된다는데 이게 안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일률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런 거야. 일률적으로다가 주는 건 돼 안 돼. 안 된다. 차량은 등록한 사람에 한해서 얼마까지 지원이 된다? 20만 원까지 분명히 나와 있잖아. 그런 내용이 되는가?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 명예퇴직, 희망퇴직자의 위로금 지급하는 거라든지 전별금 주는 거 이런 거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 그러면 결손가정 장애인의 불우이 돕기 성금하는 거 있잖아. 이거 근로복지금에서 줘도 되는 거 아니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 지원돼 안 돼? 안 되는 거. 그거는 누가 하는 거야? 할 거라면 회사가 알아서 하라 이거야. 그거를 가지고 근로자들도 생활안정자금도 줘야 되고 나중에 회사가 위태했을 때는 월급도 줘야 여기서 대신 나가야 되는데 이걸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헷갈리지 마. 우수부서 그 다음에 우수사원 선발로 인한 포상금 이게 뭐야? 인센티브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되는 줄 알고 이거를 가지고선 저쪽에서 그럼 지급을 해. 인센티브로 지급을 해. 라고 하는데 인센티브는 분명히 누가 지급을 해야 되는가? 그거는 회사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거는 회사가 지급을 해야 돼. 회사가 지급을 할 때 어디서 해야 된다? 복리후생비인데 복리후생비를 너를 위해 쓰지 말고 10억에 20억이라면 그 20억 중에서 그런 데다가 복리후생비로 떨어나가게 해서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를 가지고서 직원들한테 떠넘기지 말아라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방법이 있는 게 뭐야? 그러면 어떻게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럴 수가 있지. 뭐냐 그러면 회사가 수익이 너무 많이 났어. 애들한테 좀 포상금 좀 해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가? 전체 금액에서 얼마로 또 출연하는 거지. 뭐 1억, 2억 출연하는 거지. 출연한 다음에 오케이. 이번에 특별 부분들에 대한 회사가 잘 돼가지고 너희들한테 복지카드 뭐 100만 원씩을 아니면 너희들 비율대로다가 뭐 누구는 100, 150 있잖아. 왜 쏠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쫙 쓰는 거는 그건 돼 안 돼. 복지기금을 주는 거니까. 주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은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빠져나가면 되는 건데 회사에서 줄 걸 넘기지 말아야 할 거야. 그래서 요거 상조, 예금, 1호 적립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상조 부분들에 대한 회사 알아서 하라 그지. 그 다음에 뭐 채용보험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고. 오케이.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많이 왔어. 많이 오게 되게 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이거 민형사상의 교통사고에 대한 거, 치금, 과태료 이런 것도 안 되게끔 되어 있어. 오케이? 자, 여기까지야, 민철아. 그래, 빨리 가. 그래. 가봤자 별거 없어. 근데 여기서 듣고 가지. 자, 이렇게 해가지고 44페이지까지 갔어요. 여러분들 요거 44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을 잘 읽어봐. 알았지? 43페이지, 44페이지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게 되면 이게 굉장히 괜찮구나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걸 알게 될 거야. 오케이. 그래서 나도 요거를 출력해서 가지고 다녀. 출력해서 가지고 다녀서 그거를 가지고 고객들하고 얘기 나누기도 해. 오케이. 자, 페이지 45페이지 주택급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거니까 이거 좀 설명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다 읽어보시도록 해요. 알았죠? 네. 패스합니다. 네, 45페이지도 넘어가고요. 46페이지도 패스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봐봐. 46페이지에 비연고지 발령이 난 경우 주택 월 임차료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급에 지원하는 것이 가능한지 및 절차. 비연고지 발령에 따른 주택 월 임차료 지원이 단체 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복지기금 협의 결정에 따라 정관에 규정하여 기금 법인의 사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
본래 회사에서 이렇게 비연고지에 근무를 하게 되게 되면 원래 회사에서 직을 얻게 해주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잖아. 그리고 그걸 만약에 지원해 주는 게 없다 그러면 직원이 안 들어오면 그만이야. 누가 자기 돈 내가지고 요즘에 전부 울릉도 가서 근무할 건 아니잖아. 그치? 그렇게 됐을 때에는 복지기금에서 이런 규정을 별도로 좀 만들어서 한다 그러면 그랬을 때 지원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얘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업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은 제도가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경영할 수가 있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47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야. 요거는 좀 읽고 갈까? 요거 동화부터 지금 요거 47페이지면 읽어보자. 빠른 속도로 해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의 주택자금 문제 신청 대상 규모 제한 규정 삭제 시 근로복지기본법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 여부 및 목적사업의 주택자금 지원 추가 시 1인 지원 한도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기금법인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산 형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택 구입, 임차, 자금 등을 대부할 수 있고 대부사업 운영 시 대부 대상 및 한도 이자율 상환기간 등은 대부 조건의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입니다. 다만 대상자 선정 시 무주택 근로자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를 취득하려는 근로자를 우선하려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지원 한도 등의 지원 기준은 복지기금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안이나 일반적으로 주택자금은 지원액이 고액이므로 기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점이 내에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돼. 오케이. 여기는 뭐냐 그러면 결과적인 건 주택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그 원칙은 누구부터? 무주택부터.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집을 넓혀가는 사람들을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들에 대한 거야. 그런데 그것이 통상적으로 얼마면 85제곱평방미터 이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85제곱미터. 그래서 그 범주 내가 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이거를 무리하게 무조건 내줘야 된다 그런 건 아니야. 회사에 만약에 자금이 없어 안 내줄 수도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그거에 따라 가지고선 신청하라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두 번째는 병하게 읽어주고. 일시 대부금을 일시 상환하지 않고 약정한 기간 동안 상환을 해도 되는지 여부. 직원이 기금 대부 사업을 수익을 받았다가 퇴직할 경우 정관과 대부 일지금을 준다면 퇴직 시 일시 상환하지 않고 최초 대부 신청 시 결정되었던 약정된 대부 기간 동안 상환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현행근로복지기본법상 수혜 대상은 근로기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로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어 대부금 전액을 일시에 상환하여주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므로 정관과 대부직선 퇴직 시 일시 상환에 대한 예외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케이. 이게 가능하다라고선 나와는 있으나 본래는 어떻게 되어 있냐 그러면 다 회수하는 거로다가 다 되어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뭐냐면 받고 퇴사할 수가 있잖아. 그럼 퇴사하는 애가 받고 퇴사를 했는데 걔가 만약에 안 내. 그러면 그 돈 대손 충당금으로 떨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떨어내게 되게 되면 아까 여기에 이사, 감사의 처벌 아까 기억나? 여러분 잠깐 스쳐갔었지만 1,000만 원 이하나 1년 이하의 징역에 감사가 처해질 수가 있는 거야. 이사나 감사가. 오케이? 그래서 이사나 감사가 부분들의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야? 퇴직할 적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았던 대부금을 다 회수시켜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 조항을 그렇게 놓고서 그냥 가져가 보더라고. 골치 아프니까 그렇게 하더라고. 오케이? 그러나 법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된다, 안 된다? 된다. 예외의 규정을 적용해 둔다, 그러면. 오케이. 자, 이번에 설미. 회사와 복지기금은 청산되어 기금이 청산의 절차를 밟을 경우 대부를 받은 직원들이 최초 약정된 대부 기간 동안 청산법인의 대부를 상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청산법인에서 일시 강제 상환을 실시하게 되는 것인지 회사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 동시에 생산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은 퇴사하게 되어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정관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퇴직 시 대부분 전액을 일시에 청산 중인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상환하여야 할 것이며
강제 상환 여부는 대부 약정서상 규정에 따라야 할 것임. 무슨 말인지 알죠? 위에랑 여기 전혀 다른 내용이 되었잖아. 이게 현실적인 거야. 현실적인 부분들에 대한 건 이렇게 간다 이거지. 좀 더 한 번만 더 해줘. 회사의 구조 조정에 의한 퇴직 예정자의 회사 체인점 창업 점포 임차료를 근저당 설정 후 배부해 주고 이자를 받는 사업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에서 해고되는지 여부.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채용할 수 있는 바 사내 근로복지기금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 현행 제62조 및 제63조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내 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할 수 있을 것임. 오케이.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그 회사를 다니다가 남양유업이라든지 뭐 매일유업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우유 대리점을 차리잖아.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런데 임차 보증금 같은 게 없으니까 사내 근로복지금에서 좀 지원해주면 안 되니? 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대부를 해주면 안 되겠니? 지금 이 얘기를 물어보는 거야. 오케이? 그런데 여기는 된다 그랬어. 된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이것도 어떻게 되냐면 금액이 너무 과하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필요한다고 했을 때 해주는데 이런 게 있어. 만약에 이런 규정을 정한다 그러면 SK에 있었던 임원들이 나와가지고 SK 대리점을 차려. 그거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건 수억이잖아. 수십억 들어가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허무맹랑은 안 되고 이렇게는 가져갈 수 있는데 여기다가 전제 조건을 둬야 돼. 뭐냐 그러면 근무 연수가 6년 차 이상, 뭐 10년 차 이상. 그렇게 됐을 적에 얼마까지는 대부해 줄 수 있다고 하는 거. 퇴직자들의 규정은 그러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규정을 좀 정해야 돼. 그리고 그것이 안 됐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다가 회수한다라고 하는 안전장치도 해놔야 되고. 오케이?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것이 정관에 이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봐. 그럼 정관이 얼마나 두꺼워져야 돼?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다 보니까 오케이. 노하우가 생기게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자, 넘어가서 요번에 어떻게 되냐면 뒤에 태경이 다시 왔네. 좀 해주시고 48페이지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선택적 독립운행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 복지카드를 도입할 경우 자기개발, 체력단련, 문화활동, 여가생활 등에 해당하는 업종을 허용하여 사용하도록 할 경우 식당, 병원, 주유, 대형 할인점, 백화점을 허용 업종을 설정 가능한지 여부. 기업이 자율적으로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선택적 복지제도를 설계할 수 있는 바 구체적인 복지카드의 활용 범위에 대해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협의 결정하시기 바라. 다만 자기개발, 체력단련, 문화활동, 여가생활 등과 관련 없는 경마장 만큼 유흥비, 복권 등 사행성이 있거나 물건 전환 항목, 출퇴근 유류비, 교통비 등 일상적인 생활에 따른 비용을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사양에 대한 거, 뭐 빠친코라든지 아까 그런 얘기 했었지. 그건 하지 말고 출퇴근의 유류비, 교통비 이거는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거는 빼놓은 나머지 하라. 가장 쉬운 게 옆에 있는 CU 가가지고 뭐 GS 가가지고 뭐 사먹는 거 있잖아. 그거는 괜찮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카페, 메가 카페 뭐 이런 데가 통상적으로 통계가 많이 나오더라고. 알았어? 근데 이 사양 산업 그런 거 안 돼. 저 정성 가가지고 뭐 이런 거 안 돼. 알았지? 누가 질문하더라고. 정선 가서 정선 안에 있는 GS 편의점에서 사먹는 건 어때요? 그건 돼요. 그거는 GS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오케이. 한 번 더 해주고. 시행 중인 목적 사업의 선택적 복지, 상하반기 각 50만 원과 우리사주 조합 출연 연간 150만 원이 있는데 우리사주 조합 출연은 유지하되 선택적 복지 항목에 우리사주 취득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선택적 복지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가 선택적 복지 항목 중 우리사주 취득을 선택할 경우 사내기금에서 우리사주 조합에 100만 원을 출연하여 우리사주를 취득 후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것은 사내기금이 우리사주 조합원 개인에 대해 직접 지원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되므로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 방법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내 복지 만약에 우리사주를 저거 하게 되게 되면 그건 그거대로 가고 그 다음에 이걸 하는 게 아니라. 근데 사내 이게 우리사주를 요즘에 해 안 해? 요즘에 잘 안 해. 알았지? 자, 그래서 여러분에서 기본재산을 이용한 사업 부분들에 대한 거야. 자, 요거는 덕하이 다시 한번 해줘. 기본재산을 이용한 사업, 법정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당해 연도, 출연금 등 기본재산 사용 가능.
기본재산은 사업주 또는 제3자에게 출연받은 재산 및 사내근로복지기금 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이끌한 재산으로 기금법인에 적립된 원금을 의미.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해도 돼. 뭐냐, 그러면 그게 뭐야? 기금법인에 적립된 무슨 뜻이야? 원금이라고 하는 뜻이야. 오케이? 그런데 이제 가로다 내려갈게. 가로 내려가면 당해 연도 출연금의 50% 내서 원금 사용한 가능한 법인이 나와 있잖아. 그지요? 그래서 50%야.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가지고 이제 49페이지로 쭉 내려갈게. 그런데 우리는 나로다 49페이지 가면 나의 당해 연도의 출연금의 80% 이상 이내의 원금 사용 가능한 거로 갔잖아. 그지? 그럼 80%로다가 사용하려고 그러려면 아까 우리가 무슨 얘기 했었죠? 그 박스 밑에 있는 첫 번째 근로복지기본법 62조 제2항 사업에서 첫 번째 선택적 복지 제도를 활용하고 운영하는 경우.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선택적인 거는 근로자들이 선택하는 거니까 복지카드가 있으면 50%에서 몇 프로? 80%까지 쓸 수가 있다는 하는 내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가지고서 여러분들 간단하게 하고 만약에 기본재산 초과액이 발생이 됐을 때에는 5년 문거 가지고 하자 이거야. 오케이. 자, 5년간 사용 부분들에 대한 거 50페이지로 넘어가서 지금 쭉쭉쭉 해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5년간 부분들에 대한 기본재산 사용 체크리스트야. 박스 안에 보게 되면 직전 회계되는 말을 기준으로 근로자 1인당 기본재산이 얼마? 300만 원 이상 됐을 적에 그러면 다 여유가 있으니까 기본재산 모아놨던 거에서 빼서 또 쓰자 이거지. 오케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페이지가 넘어갑니다. 51페이지로 다 넘어가고요. 51페이지 수혜 대상 나오지. 그치? 첫 번째 51페이지 박스에 지적 도급을 받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만 가능하다는 거야. 오케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여기서는 뭐냐면 우리한테 우리 범주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 일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우리한테서 직접 도급을 받은가. 너 이거 들어와서 우리 일을 해줄래? 그래서 걔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애들. 오케이? 그 다음에 파견 근로자라는 건 뭐냐면 우리 직원인데 저 바깥에 어디 파견 나가 있는 애들 있잖아. 걔들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와 연관되어 있는 직원들은 다 된다 안 된다? 된다. 그게 계약직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오케이. 일용직도 된다. 오케이. 다 된다라고 하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5년마다 해석된 관련된 쟁점. 기본재산 사용 금액을 5년마다 한 번씩 정산할 수 있으며 5년 내에는 재결정 불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20% 쌓여져 있는 거는 어떨 때는가? 5년마다 누계 금액이 얼마인지 그때 가서 판단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출연금에 뭐 넘어섰다 그러면 그때 빼서 쓰겠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때 가서 쓰자. 그 5년마다 정산한다. 52페이지에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53페이지 관련 법령 있잖아.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읽어보죠. 알았지요?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강의에 들었기 때문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근로복지기본법이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뭐야? 가운데 있는 건 시행령. 오케이? 그 다음에 시행규칙이 있어. 그래서 내가 아까 얘기했었지, 여러분들한테. 여기에 근로복지기본법에는 62조, 61조, 62조, 86조. 오케이? 61, 62, 86. 요게 중점적으로 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걔네들만 좀 봤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잖아. 그지? 그 중에 62조가 여기 좀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한번 읽어보셔. 응? 알았지? 네. 자,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54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해가 안 가면 있잖아. 이 법정을 이해하려고 들지 마. 오케이? 이미 충분히 내가 설명한 대로도 여러분들이 받은 걸 가지고 영업하면 돼. 더 이상은 이거를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 알았지? 그러니까 그냥 쭉 읽어보고 모르겠으면 그래 모르겠다. 그래 이사님 말한 것만 기억하자. 넘어가도 돼. 알았지요? 그 대신에 한 번 정도 필요하게 되면 읽어볼 수는 괜찮다 이거지. 오케이. 56페이지도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기본재산을 이용한 대부사업 57페이지도 넘어갑니다.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 58페이지. 중요한 거 가지고 갑시다. 설명이 중요한데. 자, 58페이지. 기금에 대한 수혜 대상이야. 이게 중요한 거 하는데. 오케이. 자, 수혜 대상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가지고 갑시다. 아니, 왜 잘 있다가 중요한 거 할 적에 나가시지? 자, 수혜 대상이야. 이게 내 저기에도 나오는 거야. 내가 저기 자료에도. 원칙은 뭐냐면 사업장에 재직 중인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임원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전제가 있어. 그런데 그 임원의 기준이
등기부 등본으로 보면 돼. 알았지? 그 다음에 대표이사가 지정한 사람이 아니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거 보면 되는 거고, 예외가 있다면 정관에서 수혜 대상은 근로자의 가족까지 확대했을 경우야. 오케이? 아, 여기 나오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근로자 가족까지도 집어넣게 되면 나올 수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건지 부분들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하자 이거지. 자, 재직적인 근로자, 오케이. 사실상의 근로자 임원. 이게 무슨 얘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이 얘기야. 사실상의 근로자인 임원이라고 하면 상무, 전무, 등기부 등본에 올라가 있지 않은 사람이야. 그런데 그건 누구든지 알겠어. 근데 대표들이 물어보는 얘기는 이게 뭐예요? 라고 하는 거지. 자, 봐봐. 뭐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앞줄에 있는 부모 세대에서 자녀가 있고 손주 세대가 있다 그랬잖아. 그치? 그런데 말 그대로 부모 세대가 출연을 해서 만든 건데 저 밑에 있는 대리 과장으로다가 있는 우리 자녀들, 그다음에 저 손주들까지 혜택을 볼 수 있나 없나를 물어보는 얘기야. 그랬을 적에 당연하게 창업주는 안 되지만, 대표는 안 되지만 밑에 있는 자녀가 회사의 등기부 임원만 아니면 근로자잖아. 과장 대리들은. 그지? 그리고 그 사람의 자녀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가 봤을 때 뭐야? 손주잖아. 그지? 그런데 이게 특수관계라고 못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 사실상의 근로자잖아. 얘 대리하고 과장이잖아. 그러니까 내 손주들한테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예외 규정을 만들면 되는 거잖아. 뭐라고 하면 맞아 10년 이상 근속자가 자녀를 출산했을 적에 걔에 대해 가지고 특별 보너스 뭐 해가지고 뭐 500만 포인트를 준다. 만들면 되잖아. 그리고 이쪽에서 돈 출연해주면 되는 거잖아. 내주잖아. 그러면 걔한테 지급 때문에 걔 해외여행 간다든지 뭐 할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사실상의 근로자 임원은 그렇게 얘기하고 계약직, 아르바이트, 임시직 근로자, 현장직 근로자 다 된다라고 하는 얘기야. 오케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좀 참읍시다. 도구업체의 근로자들도 마찬가지 되는 거야. 우리 현재 들어와서 하면 파견 근로자, 우리가 내보낸 친구들 있잖아. 어디 가서 파견 좀 해가지고 너 중동 가서 좀 하고 올래요. 그런 친구 있잖아. 그런 것도 되는 거. 여기에 나와 있는 거야,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거야. 뭐냐 그러면 근로자의 배우자 가족 정관의 규정이 있다 그러면 아까 받았던 우리 수혜 항목 중에서 다 혜택을 볼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아까 수혜 항목 봤잖아. 뭐 가서 뭐 카드가 있으니까 가가지고 야구도 보고 모두하고 막 학원도 끌 수 있다. 그거 다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도 어떻게 정관에 있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들도 일대에 한해서만큼은 상속인들까지는 가능하게끔 쓸 수가 있는 거잖아. 이게 대가 물려지는 건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사망한 유족에 대한 거는 이렇게 나와 있어. 보통도 이렇게 내가 규정을 하는데 사망한 유족들에 대한 건데 어떻게 되면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가 저거 됐는데 배우자가 사망할 때까지. 아니면 애들이 너무 어리게 될 경우에 어떻게 되냐면 애들이 성인 20세가 막내가 될 때까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막내가 지금 10살이야. 그러면 이 카드를 몇 년간 쓸 수가 있어? 10년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혜택은 이 사람이 그 사망할 적에 뭐 차장이나 과장이 있다면 그거에 준해서 계속 주는 거야. 그리고 상당히 괜찮은 거지. 상당히 괜찮은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선 근로자들이 회사에다가 그럼 회사에서 야, 안 돼, 뭐 저것도 해줘요 라고 하고선 소리 높일 수가 있는 거지. 굉장히 괜찮은 제도야.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요 42페이지가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라서 요 부분들에 대한 걸까. 오케이? 자, 지금 59페이지, 준현. 59페이지 이 질의회시 좀 읽어줘. 체력 관련비 및 의료비 지원으로 근로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직계 가족에 대한 지원도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 복지는 근로자뿐 아니라 그 가족의 복지를 포함하는 강의로 해석함이 가족 공동체에 의해 비추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정관에서 의료비의 수혜 대상을 근로자 본인과 그의 가족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 가족에 대해서도 지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금의 정관에서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 대상자로 해당 직원과 그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을 단체 보장성 보험 가입 대상자로 정한다면 배우자의 경우도 기금사업의 대상자로서 하자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다 된다는 얘기야. 그지? 오케이, 계속 갑시다. 사용자의 지위에 있지만 사실상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근로자로 보아 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 현행 근로복지기금법, 현행 근로복지기본법 상의
수혜 대상으로서 근로자는 사용 종속 관계 아래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는 바 업무 집행권 또는 대표권을 가지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 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임원의 경우 타인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아니므로 근로자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해가지고 이게 반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상무 전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지. 오케이? 그럼 넘어가 봅시다. 또 얘기해봐. 다만 이사 등의 직함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회사 경영에 일반적인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사용 종속 관계 아래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을 것이므로 회사의 임원이 기금의 수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그 업무 형태 및 업무 수행 체계상의 종속성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지 않기 위해서 사용자로다가 누구를 두면 좋다는가? 배우자나 자녀를 누구 두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임원들도 다 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싸!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는 거지. 오케이. 당사의 재직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하는 바 현직한 직원의 유전을 당사의 기금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학사업의 수혜 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사내 근로복지기금은 근로자의 재산 형성 및 생활 원조를 위한 적정한 사업을 각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정관으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바 단체 협약이나 취업 규칙에 따라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한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사회톤 형성 인정되는 범위의 장학금 지급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오케이. 자, 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 이제 A에서 여기 요거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셔. 알았지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60페이지에 생활안정자금 요거 나와 있는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셔. 알았지? 쭉 읽어보게 되면 이제 이 정도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이제 이해를 하게 될 거야. 61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프랜차이즈 부분들에 대한 거 소정 FC 61페이지 좀 읽어줘봐요.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를 직접 공급하는 업체의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이 치킨 프랜차이즈의 가맹점, 개인 사업자의 근로자가 포함되는지 여부. 프랜차이즈 가맹점 근로자는 기금 법인이 설치되어 있는 회사와 사용, 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라고 볼 수 없고 직접 수거업체 소속 근로자 및 파견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수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교촌치킨이야. BBQ야. BBQ 교촌치킨의 안에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형성해놨다고 쳐. 그런데 저 가양점이라든지 저쪽에 뭐 작업지점에 있는 직원들 있잖아. 걔네들이 우리 회사에 이거를 받을 수가 있냐? 파견 근로자 아니야? 그거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냥 그거는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들어와야 되는 거지. 오케이. 자, 요 내용에 대한 거야. 그 다음에 요 기금법인의 인적 물적 부분에 대한 것들은 넘어가도록 그렇게 패스하도록 합시다. 기금에 대한 운영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넘어가도록 합시다.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시면 되는가. 기금이 들어오게 되면 이 돈을 어디다 맡기냐 그러는데 은행에다 맡긴다고 생각하면 돼. 그 다음에 여기서도 여러분들 투자 권유 대행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있어. 기금의 운영 62페이지 기금의 운영 두 번째 점 찍은 거 보면 투자 신탁 등의 수익 증권 매입 이런 게 있어. 오케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래서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욕심낼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건 있다라는 걸 넘어가시면 되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 163페이지에 나와 있어. 63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뭐냐 그러면 그 기금의 돈 출연금을 어디다 놓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 그래서 첫 번째 어떻게 되는가? 예금이에요, 예금. 예금에다 갖다가 집어넣고 기금법인의 이사회에서 의사결정해서 기금법인의 이사회에서는 예금으로 놓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해서 그냥 집어넣어.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서 조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른 데 하지 말고 여기에다 하라 이가. 투자 신탁 등의 수익 증권 매입. 그래서 투자 신탁 회사가 발행한 거야. 다시 말해서 이거야. 여러분들 그 주식 중에서 리츠 상품들 아나? 부동산 임대 수입 같은 거 리츠 상품들 있잖아. 그게 바로 이런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다가 여러분들이 그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기금을 여러분들이 예치를 해가지고 거기다 투자를 해가지고 수익을 벌어서 투자한다 그러면 이렇게 해도 돼.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한 번 빠지면 여러분들 아작나는 거야. 그래서 저쪽에서 복지기금에
좋은 재원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한락을 들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런 거 이때 욕심은 내지 마. 알았지? 그러나 보장성 부분에 대한 전 직원들이 하는 것들은 어떻게? 그거는 가능한 거잖아. 오케이?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시간 두고선 하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알려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63페이지에 그 질의 회시에 보게 되면 ELS, ELD, ELDF, ELF 다 돼. 이거 다 이게 저거 하게 되게 되면 돼. 안 돼. 하지 마. 결과적으로 이거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 하게 되게 되면 이게 쉽지가 않아. 오케이? 그 다음에 ELS 여러분들 알잖아. 중국, 홍콩 ELS 봐봐. 30% 이하로만 떨어지게 되면 그게 다 날아가는 거잖아. 휴지 조각 드는 건데 이게 누가 여기다가 갖다 집어넣어.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욕심은 내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을 해주는 거야. 그냥 예금에다 넣어놓고 그렇게 하세요. 그게 오래 가면서 우리가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 자, 기금법인의 부동산 소유 가능 여부야. 원칙적으로다가 어떻게 돼 있어? 부동산 소유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부동산이 들어오게 되잖아. 대표이사가 누군가가 출연금을 부동산으로 했어. 우리 사업장이 아니고서 우리가 거기다가 사업 내는 거 아니면 누군가가 부동산을 출연하게 되면 그건 1년 내에 현금화 시켜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1년 내에 현금화 시켜가지고 하는 규정이 있어. 그러니까 아예 당초 사는 것도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어. 그냥 여러분 뭐 읽어보시는데 요 부분들에 대한 건 그렇구나라고 하는 거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기금법인에 대한 회사 서류 같은 거 10년 보관하게 돼 있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페이지 65페이지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해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나와. 사업폐지, 기금의 합병, 분할합병, 근로복지기금의 조정 참여 또는 중간 참여의 경우에만 해산이 가능하다. 해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해산은 할 수가 있어. 그런데 이게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만 해산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는 거야. 오케이. 자, 넘어가고. 그런데 66페이지를 가봅시다. 해당 회사 사업 폐지로 인한 해산. 해당 회사가 사업의 폐지로 있어. 오케이. 그러면 사업주가 해당 회사 사업을 청산 절차를 거쳐 전국적으로 실체를 없앨 것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회사의 정상 영업활동이 종료된 상태에서 오로지 청산의 목적으로 회사가 존속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사업의 폐지에 해당한다. 모 회사가 망했는데 가치 없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업의 폐지를 보는 경우에 청산 전처가 완료됐을 때 얘도 마찬가지 청산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간단하게 다 청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질의회시 부분들에 대한 거 가지고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사님 혹시 대표자가 병아, 나 물 좀 갖다 줄래? 대표자가 그 회사를 팔았어요. 새로운 대표를 위임을 했어. 이럴 경우에도 그게 뭐 다시 바꿔주고 해야 되는 작업. 그렇지. 그 작업이 있지. 여기에 지금 그러자도 지금 막 가는 게 요 뒤에 나와. 그래. 바로 뒤에 나오니까 그거를 가지고서 이제 보도록 합시다. 이게 이게 아무튼 여러 가지 있는 거야. 오케이. 이제 분할 합병하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여태 없어지는 거잖아. 그지? 그거에 대한 내용이 이따 그림으로 간단하게 나오니까 여러분들 그거 해봐. 그 다음에 땡큐 67페이지의 4번 보게 되면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로 인한 해산이잖아. 사내근로복지기금이 있는 사업주는 근로복지기본법에서 제가 공동근로복지 조성에 참여하거나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근로복지기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할 수 있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한다라고 하는 게 나오는 게 있네? 뭐에 참여하게 되면? 그렇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참여하게 되게 되면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없앨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지.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나 빠질라 그래. 그러면 나왔을 때 반드시 얘는 다시 뭐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그래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되는 거고 만약에 또 나오게 될 건데 우리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나를 하고 있어.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리 회사가 협회장이다 보니까 사내근로복지금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협회 회원들이 해달래. 공동근로복지기금. 그럼 어때요?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또 만들 수도 있어. 두 개를 병행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그러면 그거를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옮길 수가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도 폐업할 수가 있는 형태가 되고 이렇게 오는 거야. 그 대신에 여기서 빠지게 되면 단지 내려가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라 이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그 내용에 대한 걸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돼요. 혹시 그러면 사내복지기금
복지기금을 2개 할 때 있어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왜 2개를 하지? 그냥 그렇게 가능한지 그런 공동이랑 사내 이렇게 병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하나씩이지. 어떻게 보면 이런 거지. 뭐냐, 아니, 공동은 여러 개 해도 상관없어. 공동은 여러 개 해도 상관이 없는데, 사내는 사실 하나잖아. 하나의 회사의 하나의 사업장인데, 거기다가 또 넣게 되게 되면 인가가 벌써 안 나지. 너 왜 그러지? 말이면서 하는 거잖아.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자, 해산의 절차 뭐 들어가는 건데, 해산 절차도 보면, 소집하지, 그 다음에 청산에 대한 선임하지, 그지? 자녀재산 처리 계획서 수립 나오지. 아까 그랬지. 이 자녀재산 처분에 대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 그렇지. 임금이라 했잖아. 두 번째는 뭐다? 생활안정 자금 지원해 주는 거야. 그거 다 하고 끝나는 거야. 끝.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것도 해산하게 되면 어때? 고용노동부에 해산 신고를 별도로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68페이지에 대해서 자녀재산 처리권에 대한 거야.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바로 이 내용이 되는 거지. 사내재산에 대한 거 물어보는 거지. 오케이? 뭐냐, 그러면 미지급 등이 있다? 그러면 미지급이 있어. 오케이. 그러면 지급에 대한 우선 사용자산의 청구, 그 다음에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급, 여기 나오잖아. 그치? 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해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다? 그러면 가는 거야. 그럼 지정한 자에게 가고, 없다? 그러면 근로복지기금보다 귀속된다. 아까 내가 설명해줬던 내용이 그대로 이렇게 표에 나와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69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질의회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셔. 알았지? 이거 하시게 되게 되면 되고요. 자녀재산의 귀속 절차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야. 지금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디테일하게 오고 여러 가지게 했어. 그래서 요게 그대로 공동근로복지기금에 가서 컨트롤 C, 컨트롤 V가 돼버려.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애야. 그 다음에 좀 전에 동호가 질문했던 내용이 여기에 있는 거야. 오케이? 71페이지에 봐봐. 사내 근로복지기금의 합병이야. 사업의 합병, 흡수, 양도가 있는 경우 합병할 수 있다, 없다? 있어. 사내 근로복지기금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 다른 데랑 합병할 수가 있어. 질의회시는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7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유형별 기금 법인의 합병 절차를 한번 봐봐. 이게 그림만 보도록 합시다. A의 기금이 있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있어. 그 다음에 B 기금도 있어. 오케이?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 둘이 이렇게 서로 있는 회사가 합쳐서 쓸 적에 얘도 해산시키고 얘도 해산시키고 별도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각자가 이런 거지. 어떤 회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되냐 그러면 일반적인 중소회사가 소프트웨어 중에 핵심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 자그마한 회사가. 그런데 얘네들이 약간 큰 회사야. 그래서 쟤네들을 이렇게 데리고 와야지만 우리 회사가 뭘 할 수 있는 아주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야. 근데 쟤네들이 들어왔어. 얘네들도 사내 근로복지금이 있어. 근데 얘네 출연금이 적고 얘네는 많아. 그런데 이렇게 들어올 적에 하다 보니까 아저씨 얘네들이 이제 버팅기는 거야. 뭐냐면 우리도 동일하게 해달라. 그래야 이거 뭐 되지 않냐라고 하니. 그러니까 양쪽을 다 해산시키고 아예 별도로 만들어서 동일하게 해줘 버리는 거야. 오케이? 그런 부분도 가능하다. 자, 이제 또 가봅시다. 뭐냐 그러면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A 기금에 대한 거야. A 기금에 대한 건데 A 기금에 대한 거를 어떻게 둘 다 있는데 B 기금으로다가 하게 된 거야. 그래서 얘네도 있고 얘네도 있는데 그냥 합병하면서 어떻게 되는가? 그냥 B 기금이 좋으니까 얘네도 쫓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야. 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이렇게 쫓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여기에 나오는 거야. 오케이? 이번에는 뭐냐 그러면 A 기금에는 없어. 얘네는 없어. 그런데 B 기금에는 있어.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없는 데는 있는 데를 쫓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그랬을 때에는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해산하거나 말 그대로 어떻게 뜯어 고칠 수가 있는 거야. 회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기금법인이 만약에 뭐 설치가 안 돼 있어. 그런데 이 설치가 안 돼 있는 회사가 설치가 되어 있는 회사를 인수합병할 수가 있잖아. 그치? 그랬을 때 어떻게 되면 얘도 마찬가지 기획을 통합한 다음에 얘도 만들면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사명이 살아있는 회사. 여러분도 이런 거야. 인수하고 합병이라고 하는 차이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인수라고 해서 내가 쟤를 인수하잖아? 그러면 다 인수가 되는 게 아니야. 인수라고 했을 적에는 내가 쟤의 지분을 25% 인수를 하겠다? 그러면 관계사가 되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이겠지? 관계사가 되는 거야. 25배에서 50%가 되면 뭐야? 나의 종속회사가 되는 거야. 종속회사.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내가 100%를 먹었잖아? 그거는 뭐냐면 딱 합치게 되면 한쪽에 병이 깨진 거잖아. 병이 깨진 거는 합병이야. 그러니까 얘가 없어지는 거야. 얘가 없어지고 얘만 남는 거지. 이거를 합병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수합병이라고 했을 적에는 내용에 대한 것이 상법상은 약간 차이가 있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 자, 74페이지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들에 대한 거 효력 발상, 효력의 예외 이런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돼. 알았지? 그래서 그림은 동화 아까 그거 보면서 이해가 금방 갔지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거 다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77페이지도 마찬가지야. 분할 합병 사유 너무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에 대한 거고, 아까 그 그림만 갖고서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 만약에 이런 건이 있게 되면 내가 진행하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런 거에 대한 것을 너무 하지 말고, 여러분들 아까 그림 딱 보면서 무슨 얘기가 있어? A, B. 그러면 새로 아예 C를 만든든지, A, B. 그러면 A가 없어졌어. 그럼 B가 되는 거든지. A는 있는데 B가 없어. 그러면 A가 된다든지. 딱 머릿속에 그것만 듣지? 그럼 끝이야. 더 이상 이거에 대해 가지고 막 고민하지 마. 알았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회의를 하게 되게 되면 내가 참석을 해가지고 내가 이거 부분들에 대한 거를 다 정리를 해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 오케이? 그럼 얼마나 좋니? 이런 거 부분들에 대한 거 내가 다 해준다고 하니.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거 들어갔을 때 있잖아. 설계사가 가가지고서 옛날에 설계사 왜 이거 잘해야 되냐 그러면 어설프하게 조직이나 이런 데에서 이거를 가지고 흉내내는 애들이 있어. 그리고 어설프게 이거를 가지고 하는 애들이 계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보험 계약이 왕창 깨지고 나올 수가 있어. 그거는 뭐냐면 관리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모를 수 있는 애들이 뭐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데 생각을 해봐. 할 수 있는 애가 이거 다 해가지고 그거에서 관리해 줄 수 있어? 없어. 못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들은 나중에 다 계약이 박살이 나. 그런 거 하게 되게 되면 여러분도 아작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데 창구에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설계사는 어떻게 쫓아가잖아. 그치? 설계사 쫓아가서 우리가 시간만 조정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나하고 같이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 굉장한 무기를 가지고 시작하는 거야. 나도 여러분들의 무기를 가지고 가는 거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살려야 되는 거야. 이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적극적으로 해가지고서 우리가 시장을 선점해야 되는 거야. 진짜 선점을 해야 돼. 이거는 깃발 누가 먼저 꽂느냐야. 이거는 깃발을 누가 먼저 꽂느냐인데 그 깃발이 이게 밧줄도 마찬가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이 아니라 깃발도 마찬가지만 강력하게 그냥 아이장 박듯이 팍팍 박아버려야 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괜찮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자신 있게 밀어붙여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야. 자, 80페이지에 건너가고 벌금 및 과태료 부분들에 대한 얘기 좀 할게. 뭐냐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야. 오케이? 누가나 그러면 사용자나 이사가 아까도 얘기했었지. 이게 막 숫자가 엉망으로 만들거나 자기가 이미지로 빼버리거나 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내가 우리 회계법인이랑 한 게 뭐냐 그러면 이런 거야. 아예 이런 것에 대해서 임원들이나 사용자가 신경 쓰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내가 만든 거야. 어떤 식으로 만들었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정도 되게 되면 기장료가 얼마 정도 될까? 응? 주식회사에서 법인을 만든 거잖아. 일반 주식회사에서 회계나 세무법인에다 기장료를 맡기면 한 달에 얼마 정도 돼? 준영이 알지 않니? 얼마 정도 되니?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얼마부터 시작해? 니네도 굉장히 조그만 회사들만 했구나. 굉장히 조그만 회사들부터 했구나. 그래, 10만 원, 2, 3만 원 되는데 적어도 근로복지기금을 만들려고 그러려면 직원들이 어떻게 되는가? 최소 10명 뭐 이렇게 돼야지만 하잖아. 그지? 그런 회사 규모들이 좀 있기 시작하잖아. 그러면 보통들 법인 이거 하게 되면 기장료 부분들을 30, 50, 100 많은 데는 몇백씩 하는 거야. 매출 규모에 따라서. 오케이? 그런데 통상적으로다가 웬만하게 되면 다 50만 원 이상에서 쳐. 자, 여기서 내가 만든 거. 그 다음에 얘네들이 50만 원씩 매월 그냥 600만 원이잖아, 연간. 거기에다가 법인세 신고를 할 적에 법인세 신고를 할 때는 별도로다가 한 3, 400만 원을 받아. 왜? 기장은 기장이고 전혀 모르는 거를 니네들이 제출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헷갈렸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시 조정해가지고 하니까 조정 신고료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하나의 법인을 가지고 오게 되게 되면
이 회계나 세무법인이 얼마? 한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는 그냥 우스운 거야. 삼성전자 같은 거 해주게 되면 3일 회계법인에서 50억씩 받아가잖아. 어마어마한 거야. 그런 큰 회사 같은 경우에. 자, 이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하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내가 했던 게 뭐냐 그러면 우리 회계법인에서 내가 파트너 아예 명령을 해놨어. 뭐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기장 이거 우리 담당자는 있는데 우리 담당자가 뭐 총무나 인사 담당 누가 직원이 하려 그래. 근데 이거 다 하기가 힘들잖아. 총무 담당하게 되게 되면 카드는 나눠줄 수가 있고 신입 들어오니까 카드는 나눠줄 수 있는데 내가 이거를 가지고 뭐 장부 마치고 할 수가 없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재무팀이나 총무팀에 누가 한 명이 있어. 그랬을 적에는 저쪽에 회계법인에서 괜찮지 않니? 그걸 기금에서 빼가는 거야. 오케이? 기금에서 빼가는 거야. 거기다가 아까 조정신고료 하게 되게 되면 뭐 500에서 1000이라고 그랬잖아. 그게 아니라 조정신고료를 했을 적에는 그러면 다 합쳐도 얼마가 돼? 그런데 아예 또 어떤 회사가 하니까 희한한 회사도 있더라. 무슨 회사가 있냐 그러면 우리는 사람도 안 둘 거래. 우리는 사람도 안 둘 거래. 왜 그러냐면 안 둘 거래. 그래서 내가 설명하기 전에 안 둘 거고 니네가 다 관리를 해달래. 아웃소싱 해달래. 콜. 그래서 만든 게 있어. 어떤 식으로 되냐 그러면 대신 니네 누구 한 명은 있어야 되지 않니? 왜? 카드를 만들어주면 카드 나눠줄 사람은 누구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직원은 그건 하겠는데 저기 회계사무소랑 연락을 우리가 뭘 알아듣지 못해서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야. 아주 극으로다가 상정을 하더라고. 그래서 나도 극으로 만들었어. 뭐냐 그러면 좋아. 아예 아무것도 모르지만 이 사내 근로복지기나 공동 근로복지기를 관리할 수 있는 직원 한 명만 앉혀놔라. 오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면 매월 쪼개 매월 다 그때마다 마감을 하겠다 이거야. 왜? 마감하지 않으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사와 감사가 어떻게 되는가? 1천만 원 이하, 1년 이하 징역을 살 수가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야 니네가 배정 안 하는 건 좋은데 너라도 감옥 갈 수도 있어 이거. 왜 좋은 일 해놓고 감옥 가? 그러지 말고 그렇게. 그러고 나서 했기 때문에 여기는 뭐냐 그러면 싹 아웃소싱 시켜버리겠다 이거. 이게 내가 그래서 회계법인에다가 만들 적에 이거 가지고 세일하는 거 너무 힘들었었어. 근데 그 회계법인이 있잖아. 어느 회계법인인 줄 알아? 그 회계법인이 견해요. 그래서 누구라고 했더니 나 안 돼. 아니 왜 이렇게 싸게 하는 법이 어딘데 이 회계사에 이 저격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몇백만 원씩 불러도 시원찮은 마당에 왜 이렇게 됐네. 박 이사님 너무 이거 후려친 거 아닙니까? 그러더라고. 나한테 뭐라 그러더라고. 당연하다 그랬지. 내가 그런가 여러분들. 내가 지금 하는 회계 파트너가 출신의 회계사들이 나와서 만든 그 법인을 가지고 가는 거야. 내가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딱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력이 정말 대단한 형태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회사에 뭐 여러 가지 IPO가 되든지 M&A가 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걔네들한테 그때의 기회를 너희들한테 뭐 할 줄 테니까 아무튼 이거 부분들에 대한 건 싸게 가자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 만들 적에 업무가 아니었던가. 굉장히 힘들었었어.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서 업무 협약식 맺고 그랬던가. 그때 사진 찍었던 거 본 사람들이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그때 여기서 그래서 업무 협약식 맺었던가. 오케이? 자, 넘어갈게요. 자, 81페이지 부분들에 대한 거 뭐 500만 원, 200만 원 이게 나와 있어. 알았지? 그러나 우리는 큰 것만 얘기해. 알았지? 사내 근로복지기금에도 지원 제도가 있어. 뭐냐 그러면 여기에도 뭐냐면 대기업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다가 돈을 지원해 줄 수도 있어. 뭐가 제3자 지원하는 것처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다. 그래서 주는 거야. 그러면 대기업의 83페이지에 이제 봐봐. 뭐냐 그러면 대기업이 원천으로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이야. 근로복지공단에서 중소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실제 출연 금액의 50%로 인해서 매년 최대 2억 원까지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원청에서 하청에다가 어떻게 돼요?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해주잖아. 그 지원 금액의 50%인 부분들에 대해서 1억씩 해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대기업 애들이 이거를 가지고 풀으라 이거야. 오케이? 이거를 아까 우리는 뭐라 그랬어? 미환류라고 그랬지.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대기업의 돈 있는 데는 풀으라 이거야. 어떤 식으로 하는데 풀어서 중소기업이 돌아가게끔 만들어주겠다라고 해서 한 제도가 되는 거야. 이것도 근데 상당히 괜찮은 거야. 여러분들 이거가 나온 거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근로복지기준법 이게 어디서 나온 거지? 처음에? 이게 공무원들 나온 거야.
공무원들 어때? 공무원 영문관리공단 기억나? 자, 법인세법에 대한 거 많이 왔어요. 오케이. 그러나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어. 뭐냐 그러면 이런 내용이 되는가? 실질적인 지배지주, 이게 특수관계인 부분들에 대한 지원이 안 된다는가? 비핵 소주, 이런 것들은 어떻게 말 그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가? 여러분들께서 읽어보시도록 그렇게 합시다. 자, 지원의 제한, 지원의 보류에서 많이 들었고, 여러분들 다 보시면 되고. 오케이. 자, 지금까지 한 게 뭐다?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야. 지금까지 한 게 사내 근로복지기금이야. 숨가쁘게 달려왔고 그랬지만 핵심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일부에서 다 끝났잖아. 그치?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딱 들어본 소감, 태경이 어때? 그래. 이거 진짜 획기적인 거야. 이거 있잖아. 이거를 이렇게 애들이 있잖아. 유튜브를 통해서 모여서 책자를 공부를 하잖아. 애들이 몰라. 왜 모르냐면 해설이 안 돼서 그래. 근데 우리는 지금 해설했잖아. 그치? 해설하고 사례가 막 들어갔잖아. 그래서 이게 획기적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딱 가지고서 그걸 만들기 시작한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시게 되게 되면 되니까. 자, 공동근로복지기금은 한 5분 내로 끝낼 수가 있어. 잘 들어봐봐. 공동근로복지기금 넘어갈 텐데 잘 봐봐요. 공동근로복지기금 몇 이상의 기업이야? 88페이지에 나와 있잖아. 둘 이상의 기업이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거 고민할 필요가 없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둘 이상의 되는가? 오케이? 여기에 대한 설립의 유형에 대해 가지고 나왔지? 오케이? 산업별, 업종별, 지역별 어떤 식으로 다 묶으라 이거야. 가장 쉬운 거는 뭐가 있어? 가장 쉬운 거 지식산업센터. 오케이? 아니면 여러분들 그거 있잖아. 빌딩. 여러분들 주변에 누구 빌딩 있는 사람 있잖아. 그 빌딩도 묶을 수가 있는가? 그러면 질문. 다 주식회사인데 아래층은 개인사업자야. 돼, 안 돼? 여러분들 빌딩 하잖아? 여기 이제 이렇게 있어. 여기 식당이야. 그래서 개인사업자야. 근데 건물주가 있잖아. 얘네들 내보내고 싶지는 않은 거야. 붙들어 두고 있어. 왜냐면 얘 공실나 버리게 되게 되면 힘들잖아. 그지? 또 채워놓기도 귀찮잖아. 그리고 얘네들이 뭐 물 쓰는 것도 아니고 얘들 뭐 킹코스 같은 거 너무 좋아. 그러니까 딱 핸드폰 뭐 이런 거죠. 다 잡아두고 싶어. 임대료 내는 홀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건물주가 공동근로 복지기금을 딱 만드는 거야. 근데 건물주는 맨 위층에 있어. 개인 사업자로다가. 그래서 임대 사업자가 있는 거야. 그리고 여기는 주식회사가 있는 거야. 여기는 개인 사업자야. 그러면 법인을 만들 적에 타워 복지기금 만드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는가? 여기에 들어와도 하는 거야. 개인 사업자들도 들어오는 거야. 자기들 근로자 다 들어오는 거야. 그 다음에 대표도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공동이니까 어떻게 가? 자기가 의장을 맡는 거야. 무슨 말이지? 그리고 건물주가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거야. 그러면 개인 사업자들도 출연한 금액에 대해서 사업자 필요 경비로 인정이 되는 거야. 임대료하고 인건비만 덜어낼 수 있었는데, 출연한 금액도 여기에 된다 그러니까 왜 식당의 아줌마들 자꾸 바뀌고 그러잖아. 그지? 만약에 직원들 바뀌잖아. 그러니까 걔들한테 카드 주고 적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들도 좋아. 복지도 좋아. 오케이, 다 되는 거야. 그러니까 건물주들도 활용하는 거야. 내가 건물주들 활용하라고 내가 사실 꼬셨어. 그래서 건물주가 되게 좋아하는 거야. 그런데 누가 저가는가? 여기에 있었던 회사의 대표가 만약에 여기가 나갈 적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얘기가 질문이 나왔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내가 거기까지의 완벽한 사례가 없어가지고 스타디가 안 돼가지고 대답을 못 되는 바람에 못했어. 근데 지금 어떻게 되는가? 이 사람만 나올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대신 나왔을 적에 얘는 나오는 대신에 뭐를 만들어야 되는가? 사내 근로복지기금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굳이 여기에서 여기에서 있을 때는 이렇게 같이 하고 나올 때는 나와서 하는 거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 이 대기업에 되는 거야. 여기 공동근로기금의 설립 절차 지금 페이지 90페이지야. 이거 다 이해했잖아, 그지? 이해했잖아. 여러분들 아까 이게 본 거랑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사내가 되든 공동이 되든 간에 굉장히 다 힘들어. 그런데 특히 힘든 게 뭐냐면 공동이 힘들어. 왜 그러냐면 공동은 다 쫓아다녀야 되거든. 다 이 카드를 만들려고 뭐 할 때도 다 돌아다녀야 되다 보니까 너무 지치는 형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공동은 좀 비싸게, 사내는 조금 싸게. 공동이 대단한 거야. 자, 여러분들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여러분들께서 좀 읽어보셔. 알았지? 읽어보시게 되게 되면 나하고 지금 한 내용들이 다 여기에 나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어렵지 않게끔 갈 수가 있겠구나라고 해서 이해가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고 뒤에 회계는 하지 마. 안 해도 돼. 회계법인들에 대한 거를 누가 물어봤을 때 어떻게 된다? 여기에서 모 법인에서 기금에다 출연할 때는 우리는 뭐로만 처리하면 된다? 뭐로만 처리하면 된다?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해서 비용으로 떨어내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너무 심플한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 담당자가 있어. 담당자한테 특혜가 있어. 담당자 특혜가 뭐가 있는 줄 알아? 응? 여기 담당은 여직원이 있잖아. 막 짜증을 내고 그럴 수가 있잖아. 담당자 혜택은 근로복지기본법 86조에 의해서 이 직원이 받는 월급 외로다가 여기서 정하면 별도로 받을 수가 있어. 아까 임원은 받을 수 있어 없어? 사용자는 무보수라고 그랬잖아. 그러나 근로자는 여기에서 이걸 월급이랑 가외로 받을 수가 있어, 정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지? 두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친구는 진짜 포인트로다가 해외여행도 가.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알아? 애가 선물을 할 적에 누가 나한테 그걸 알려주더라고. 이사님 이거 제가 하고 있는데요. 이거 이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를 그러니까 이사님 제가 이거 실무 담당자라서 제가 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자기 해외여행 갔다 왔대. 정말요? 그래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야. 뭐냐 그러면 자기가 큰 회사에 한 1000명 정도 되는 회사에 이거 담당자래. 그래가지고 맨 위에서 사인만 해주고 귀찮은 걸 자기가 다 한대. 그러다 보니까 뭐 케이크도 보내고 뭐도 보내고 뭐다 보니까 자기는 이거 보내다가 하루가 다 간다는 거야. 그런데 자기는 이렇게 움직이잖아? 그러면 그 회사 앞에 있는 파리바게뜨부터 뭐 급할 때 가서 주문할 때가 있잖아. 자기 놓쳤을 적에. 그런 데서 이렇게 파리바게뜨 뭐 상품권 갖고 온대. 이렇게. 저희한테 좀 오다 놓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집에 옷에 꽃 같은 거 저거 됐잖아. 꽃 배달 있잖아. 그럼 꽃 배달 거기에서 와가지고 이거 꽃 쿠폰 주고 간대. 마일리지가 장난 아니게 쌓이는 거야. 오케이. 자, 아무튼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좀 보시도록 그렇게 하시고, 자, 여기에 이거 하나를 해봅시다. 뭐냐 그러면 공동근로복지기금에서 지원 예산 부분들에 대한 거 107페이지를 한번 봐볼래요? 107페이지. 여러분들 30분인데 좀 더 해도 되지? 자, 봐봐. 뭐냐, 그러면, 여기에 공동근로복지기금의 지원 제도야. 내 거에 대한 거를 내 파워포인트 나중에 보겠지만, 내 자료에. 이게 뭐냐면,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참여 사업장의 수에 따라가지고선 이게 받는 거야. 다시 말해서 뭐냐면, 여러 회사가 5개 회사가, 이게, 만들었어. 5개 미만이야. 그러니까 5개는 안 들어가는 거야. 4개까지가 되겠지. 그지? 여기는 5개에서 20개가 되는 거야. 5개에서 회사가 20개가 모여가지고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만들었으면 지원을 얼마까지는 5억 원까지. 지원 기간은 3년에 걸쳐서 가장 많은 거라서 요거를 예를 들게. 5억 원을 3년에 걸쳐서 주겠다는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 둘, 셋, 넷, 5개 회사가 있어. 이렇게 5개 회사가 있는데 각자 회사가 얼마씩 냈냐면 3천만 원씩을 냈다고 쳐봐. 그러면 이거 합이 얼마야? 1억 5천이 되잖아. 1억 5천 부분들에 대한 것이 우리 자본금이야. 우리 출연금이야. 오케이? 여기에 1 플러스 1을 해주겠다는 거야. 국가에서. 그러니까 요게 1에 따른 이 1을 해주겠다는 거잖아. 얼마에 해주겠다는가? 5억 원 해주겠다는 거잖아. 3년에 걸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 1억 5천은 얼마야? 4억 5천이잖아. 4억 5천을 해주겠다는 거야. 왜? 5억 원도 넘어가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잘 들어봐봐. 5개 회사가 만약에 4천만 원씩을 출연을 했다고 해봐. 그럼 이게 모이게도 얼마가 되는가? 2억이 되잖아. 2억을 가지고서 만약에 해주면 1년차에 1억, 2년차에 4억, 3년차에 6억이 되잖아. 그런데 얼마까지밖에 안 되는가? 5억. 그러니까 5억까지 해주는가?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서 탁 공동근로복지기금을 마련하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대신에 아까 얘기했었지. 특수관계인 회사가 되는 회사들을 막 만들면 안 되는 거야. 전혀 모르는 회사들이 모여서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게 되면 보겠게 되면 욕심나는 회사들 있잖아. 어디 여러분들 공단이라든지 지방의 산업단지 어디 많이 알게 되게 되면 봐봐. 만약에 30개 이상의 회사가 모여.
30개 이상의 회사가 모이게 되면 얼마까지 지원해 주겠다는가? 20억까지. 얼마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20억 나누기 5. 그럼 얼마가 되는가? 매년 4억이에요, 4억. 오케이? 그러니까 이 출연금 부분들에 대한 것이 30억에 있는 회사가 얼마가 되는가? 한 7억 정도만. 그치? 뭐 얼마 계산을 해가지고 따는가? 6억 뭘 만들어는가? 그렇게 되면 만들어가지고 딱 신청해봐. 그러면 20억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괜찮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은 이런 장점이 있어. 정부 지원금이.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었지.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잘 안 하려고 들어. 왜? 그러면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데 공동근로복지기금을 하는 경우가 있어. 언제? 대기업이 자기네 협력업체들을 묶어두려고. 건물주가 세입자들 묶어두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건물주들이 선호를 해. 사실은 건물주들이. 그러고 나서 한 다음에 신청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자기네들 하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데는 여러 군데에서 영업을 할 수가 있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해서 여러분들 저거 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읽다 보면 있잖아. 읽다 보면 108페이지에 대기업에서 줬을 적에,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줬을 적에 이게 추가적인 지원금이 나오는 게 있어. 알았죠? 그래서 이거는 근데 극히 드물어. 근데 정부의 예산이 21년, 22년, 23년도에 됐을 때 159억, 153억 그게 됐었는데 24년도 이번에 책정된 금액이 240억이야. 그러니까 금액이 늘은 거야. 그러니까 공동근로복지기금이 대세긴 대세야. 그리고 대표들이 뭐냐 그러면 너무 기분 나쁜데 자기 돈을 원만 내고 복지는 국가에서 받은 것만 갖고 하면 안 되냐 이런 거. 그러지 마시죠 뭐 이렇게 다 그렇게 아무튼 있어. 아무튼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 있는 게 사실 무지하게 많은 거야. 오케이? 근데 회계 부정을 하거나 그렇게 되면 안 돼. 알았지요? 그래서 이런 장부 특히 그래서 회계법인이 되게 중요한 거다. 오케이? 자, 회계법인은 이제 저거 되고. 오케이. 자, 지금서부터는 뭐냐면 한번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이거는 신대륙이야. 콜럼버스가 사실은 저거 된 것처럼 대륙이야. 지금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하고 Q&A 해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한 달에 100만 원짜리 카드를 뭐 넣어주나 봐요. 그렇지. 근데 그게 뭐 비슷한 형태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럼 비슷한 형태고 대표 입장에서는 그것도 다 비용 처리가 될 텐데 꼭 그러니까 비용 처리 측면에서는 그렇게 하나 지금 하나 큰 차이는 없는 건가요? 그렇지. 회사 내에서 우리 제약회사 사실 가서 막 싸웠던 얘기도 그거야. 얘가 100만 원을 주는 거야. 그런데 회사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총 급여의 한 20% 정도를 복리후생비로 떨어낸다 그랬잖아. 그지? 그러니까 회사가 커가면서 영업사원들을 막 움직이는데 결과적으로 애들한테 각자 100만 원씩만 준다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걔네들도 그거에 대한 합당하게 회사는 복리후생비로 비용을 처리가 된 거잖아. 회사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직원들은 어떻게 되냐면 100만 원씩을 주는 부분들에 대한 거를 가지고 걔도 잘 체크해보라 그래. 이게 소득으로 잡히는 건지 소득으로 안 잡히는지를 걔도 한번 확실하게 확인해보라 그래.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이거를 가지고 회사가 장난을 치게 되게 되면 그리고 그쪽 세무서에서 봤을 때 이게 올해부터 바뀐 게 뭐냐 그러면 다 개인 명의로다가 이게 주는 거가 다 입력이 되게끔 돼 있어. 지금까지는 그냥 회사가 복리후생비로 해가지고 주거든. 그래서 개인별로 배정해서 주는 거야. 걔들이 쓰더라도 전체의 10억에 20억 정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이 국가도 넘어갔어. 그런데 24년서부터 작년 후반기부터는 뭐가 됐냐 그러면 애들한테 주는 거조차를 다 개인별로 입력을 시키게 돼 있어. 개인별로.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분명한 거는 24년도, 25년도 신고할 때는 이게 다 소득으로 잡힐 거야. 그러면 봐봐. 아니 회사에서 회사 일 하냐고 기름이 듣고 뭐하고 해서 일비로 증거가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잖아. 세금 내고. 이해가 됐지? 그러니까 요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일비가 하는 게 어떻게 되는가? 일로 더 출연하는 거지. 그러면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여기는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야. 여기는 그냥 회사는 그냥 출연금으로 털어내는 거고 무슨 말이지? 이거 집어넣을 필요 없지. 출연금 그다음에 얘는 어때요? 받으더라도 아무 문제 없이 쓰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개선 방향과 이런 얘기를 해줌으로써 턴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 오케이? 이렇게 합시다.